안녕하세요. 올해 66살 주거환경위생사로 30년 넘게 일했던 윤지남이라고 합니다. 3달 전 제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자주 하더라고요. 밤마다 목이 따갑다고 해서 병원도 다녀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락스 자주 쓰시나요? 그 순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장실 곰팡이 없애겠다고 매일 락스를 분사해 닦던 게 원인이었거든요. 곰팡이를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사람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락스 없이도 곰팡이를 99%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에도 해롭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72세 되신 제 형님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성기관지염, 폐기능 저하 의심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님 댁은 오래된 빌라라 화장실 환기창도 작고 곰팡이가 늘 끼어 있었거든요. 매번 락스를 써서 지우고는 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피어나는 검은 곰팡이들. 그게 설마 폐까지 영향을 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곰팡이? 그냥 보기 싫은 얼룩이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 독성 입자가 호흡기를 따라 몸속에 들어와 기관지와 폐, 심지어는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유해물질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처럼 호흡기와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에게는 곰팡이 독소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 질환 유병률은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실내 곰팡이 노출입니다.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곰팡이의 포자는 단 몇 마이크로미터지만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기침, 비염, 두통, 피로감까지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엔 폐섬유화, 천식, 알레르기성 폐렴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습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같이 곰팡이와 싸우다 보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곰팡이를 없애려고 쓰는 락스 자체도 또 다른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룰 이야기지만 곰팡이와 락스는 모두 숨겨진 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는 두통, 목 따가움, 눈 시림, 기침 자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집 화장실 벽과 타일 사이를 살펴보세요. 작은 곰팡이 한 줄이 당신의 호흡기를 계속 자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락스 없이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곰팡이의 정체와 위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 아내는 곰팡이를 참 싫어합니다. 특히 화장실 실리콘 틈 사이에 까맣게 올라오는 그 곰팡이를 보면 마치 불청객이라도 온 듯 얼굴을 찡그리곤 했죠. 그래서 락스를 항상 준비해뒀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고무장갑을 끼고 곰팡이를 닦아냈습니다. 냄새가 독해도 눈이 따가워도 그게 제일 빠르게 없어지니까요. 그런데요. 그 습관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락스를 매일같이 사용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호흡기 자극입니다. 락스에는 차염소 산나트륨이라는 강력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곰팡이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코와 기관지 점막도 같이 자극합니다. 특히 문을 닫은 욕실에서 락스를 분사하면
자극적인 기체가 쌓이면서 눈시림, 목 따가움,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부와 눈에 대한 손상입니다. 락스를 자주 쓰는 분들 중 손등이 거칠어지고 눈 주변이 가렵다 는 분들이 많습니다. 락스는 접촉할 경우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한두 번만 접촉해도 화끈거리거나 붉게 변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화학 반응에 따른 2차 피해입니다. 락스를 다른 세제와 함께 쓰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락스를 세정제나 산성세제와 같이 쓰면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공기 중에 머물면서 숨 쉴 때 폐를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락스 혼합 사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해마다 응급실에 접수되고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락스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쓰는 습관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나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이 누적되면 예상하지 못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락스 한 병이 청소 도구일지 건강을 해치는 무기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락스 없이도 곰팡이를 지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대체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곰팡이를 닦아내고 나면 표면은 깨끗해집니다. 하얗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 실리콘 틈을 보면 왠지 마음도 개운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는 여전히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끊임없이 포자를 날립니다. 이 포자가 바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매우 작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50도 안 되는 미세한 입자들이 공기 중을 떠다니며 우리 코와 폐 깊숙이 침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숨결 속에 섞여 매일같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이런 포자에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이코톡신은 곰팡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독소는 실내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 기침, 눈 따가움 같은 단순한 증상에서부터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폐렴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신경계 이상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이런 독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 같으면 잠깐 불편하다 끝났을 증상도 며칠씩 이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실내 곰팡이는 포자뿐 아니라 곰팡이 자체의 세포벽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런 염증은 특정 부위가 아프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고 밤에 숙면이 어려운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우리는 곰팡이를 청소의 대상, 얼룩처럼 여기지 몸속에 들어오는 독소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한 70대 할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욕실에서 곰팡이 냄새를 참아가며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 락스로 닦지만 며칠만 지나면 타일 사이에 또 검게 올라왔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숨이 찬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곰팡이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공격자입니다. 이제부터는 곰팡이와의 싸움을 표면이 아니라 공기와 호흡, 건강 전체로 확장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고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곰팡이를 매번 지웠는데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생기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 집을 방문하며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다 지웠는데 왜 또 생기죠?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 집에 습기가 머물 자리가 있는지 말입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더러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을 때 자랍니다. 물론 영양분도 필요하죠. 비누 찌꺼기, 먼지, 피부 각질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잔여물이 영양분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기입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 창고, 베란다처럼 밀폐된 공간은 곰팡이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샤워하고 난 후 김이 서린 타일 벽, 그 수분이 마르지 않고 수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곰팡이 포자가 뿌리 내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락스로 곰팡이 표면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곰팡이 뿌리는 실리콘 틈이나 타일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 깊숙한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은 하얘졌는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또 올라옵니다. 이건 청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또 하나, 곰팡이는 자신을 지우려는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퍼지기도 합니다. 락스나 강한 세제를 반복적으로 쓰면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더 많이 퍼질 수 있습니다. 냄새가 독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안에 섞인 곰팡이 잔해와 포자가 기체 속에 떠다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습관입니다. 샤워 후에 물기를 바로 닦지 않거나 욕실 문을 닫아두는 습관, 세탁물을 화장실에 널어두는 생활. 이런 작은 습관들이 곰팡이가 자라는 습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 한 번 지웠다고 해서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의 싸움은 표면 닦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습기 제거, 공기 순환, 잔여물 관리까지 모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비로소 곰팡이가 자취를 감춥니다.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생활 환경이 그대로면 곰팡이는 다시 자랍니다.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곰팡이를 없애는 것보다 곰팡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막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습기를 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락스 없이 곰팡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락스는 마치 기본 도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고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한 냄새 맡으면 숨이 막혀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락스를 쓰지 않아도 곰팡이를 지우고 더는 번식하지 않게 하는 자연 살균법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와 물입니다. 집에 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물과 1:1 비율로 섞어 스프레이 병에 담아주세요. 이 혼합액을 곰팡이 핀 곳에 뿌려두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솔이나 칫솔로 살살 문지르면 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곰팡이 균을 자연스럽게 분해해주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와 과산화수소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한 연마 작용이 있고
과산화수소는 강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을 21 비율로 섞어 걸쭉한 페이스트를 만든 뒤 곰팡이 위에 올려두고 30분 후 닦아내 보세요. 락스보다 오래 걸리지만 냄새도 덜하고 자극도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는 티트리 오일입니다. 천연 오일 중에서 곰팡이에 가장 강한 살균력을 가진 성분 중 하나입니다. 물 한 컵에 티트리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분무기로 뿌려주면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샤워 후, 환기 전에 한번 뿌려두면 습한 공간에서 곰팡이 포자가 자라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귀찮아서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손자 손녀와 함께 곰팡이 없는 욕실 만들기를 하루 프로젝트로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 살균법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에 강합니다. 자극은 적고 반복할수록 더 깔끔해지고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 더 이상 독한 냄새와 자극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 그게 진짜 청소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청소할 때마다 몸도 함께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집을 다니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그럼 어떻게 섞어야 하나요? 였습니다. 식초, 베이킹소다, 과산화수소, 이름은 들어봤지만 막상 손에 쥐면 비율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러 비율을 실험해 봤습니다. 이건 너무 묽고 저건 너무 진하고 이건 냄새가 심하고 그 시행착오 끝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배합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1대1대1 배합입니다. 식초 1컵, 베이킹소다 1컵, 과산화수소 1컵. 이 세 가지를 동일한 비율로 섞으면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 천연세제가 완성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큰 볼에 베이킹소다를 담고 그 위에 식초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때 거품이 올라올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산화수소를 부어 다시 한번 섞어주면 걸쭉한 반죽 형태가 됩니다. 이 반죽을 곰팡이가 핀 부위에 바르고 20에서 30분 정도 방치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닦아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할 때 환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 해도 작업할 땐 항상 창문을 열어두시고 장갑도 착용해 주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고무장갑, 면장갑 두 겹을 껴도 좋습니다. 이 배합의 장점은 곰팡이뿐 아니라 찌든 때 비누 찌꺼기, 냄새 제거까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욕실 외에도 싱크대, 세탁기, 고무 패킹, 배수구 주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건 락스 특유의 냄새가 없다는 점입니다. 청소하고 난 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없이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손주가 오거나 몸이 예민한 가족이 있다면 이런 천연 배합이 훨씬 더 안전하고 실용적입니다. 제가 이 배합을 70대 후반 어르신께 알려드렸더니 며칠 뒤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고맙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냄새 안 난다고 칭찬하더이다. 그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깨끗한 욕실을 만드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에 덜 해로운 방법을 조금 더 알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1대1대1 배합 하나로 매번 걱정하던 곰팡이 문제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곰팡이 제거에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순서를 놓치는 데 있습니다. 아무 데나 먼저 닦고
눈에 보이는 곳만 집중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곰팡이는 다시 그곳에서부터 자랍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장 먼저 청소해야 하는 우선순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실리콘 마감 부위입니다. 욕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세면대와 벽 사이, 욕조 테두리에 둘러진 하얀 실리콘 마감선. 이곳은 항상 물기가 오래 머물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 곰팡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타일 줄눈입니다. 타일 사이의 회색 혹은 흰색 틈, 바로 그 줄눈이 곰팡이 번식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줄눈은 다공성 재질이라 습기를 머금기 쉽고 청소도 어려워 곰팡이가 가장 오래 버팁니다. 특히 샤워기 근처나 세면대 아래쪽 줄눈은 물을 자주 맞기 때문에 우선 청소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천장 모서리와 환풍구 주변입니다. 설마 저기까지 하실 수 있지만 곰팡이는 위에서부터 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고 환풍구에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주변에 검은 점처럼 곰팡이 얼룩이 생깁니다. 특히 욕실에 창문이 없거나 환기 시간이 짧은 집은 꼭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샤워 커튼, 매트, 욕실용품 아래입니다. 바닥 매트 아래 물이 고여 있다가 곰팡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샴푸병, 바디워시 통 아래 생기는 까만 자국도 곰팡이 초기 번식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타일만 닦으니까 괜찮겠지 하시지만 곰팡이는 그런 틈을 잘 압니다. 물의 흐름이 머무는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가장 먼저 그곳을 차지합니다. 청소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든 구역을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 줄눈, 환풍구, 바닥 매트, 이 네 곳만 먼저 해보세요. 거기서 곰팡이를 막아내면 전체로 번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곰팡이 제거는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청소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들여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곳만 바꿔도 곰팡이 없는 욕실로 조용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곰팡이를 다 닦아내고 나면 그제야 욕실이 숨을 쉽니다. 공기도 맑아지고 마음까지 시원해지죠. 그런데 딱 사흘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냥 두면 다시 눅눅한 기운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 위에 물 한번 튀면 다시 곰팡이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소가 힘든 게 아니고 지속이 안 돼서 문제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7일 단 일주일만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효과 큰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 후 물기 제거 습관입니다. 타일 벽이나 바닥에 맺힌 물방울은 곰팡이에게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샤워가 끝나면 타올로 바닥과 벽을 쓱쓱 닦아주세요.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이라도 물기만 없애도 습도는 확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문 열어두기, 창문 열기입니다. 욕실 문을 닫아두면 습기가 내부에 갇히고 그 수증기는 천장과 벽에 남습니다. 샤워 후 최소 30분 이상은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훨씬 잘 됩니다. 창문이 있다면 살짝만 열어도 공기가 훨씬 개운해집니다. 세 번째는 욕실용 제습제 활용입니다. 시중에 파는 작은 제습제를 세면대 밑이나 화장실 구석에 하나 놓아두면 공기 중 습기를 잡아줍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곰팡이 포자가 정착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장마철, 비 오는 날에 큰 효과를 봅니다. 네 번째는 탈의실 쪽 매트 관리입니다. 발 닦는 매트가 젖은 채로 하루 종일 깔려 있으면 곰팡이 냄새가 먼저 올라옵니다.
매일 아침 한 번 털고 이틀에 한 번 햇볕에 말려주면 매트에서 올라오는 그 꿉꿉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살균 스프레이 분사입니다. 앞에서 배운 식초 티트리 오일과 산화수소 등을 희석해 만든 스프레이를 하루 한 번 타일 벽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곰팡이 균이 자리를 잡기 전에 환경을 먼저 차단하는 예방 효과가 생깁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청소한 욕실의 쾌적함이 7일 이상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루 3분의 습관이 곰팡이를 막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든 청소를 자주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청소를 오래 유지하는 생활 습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곰팡이는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돌아옵니다. 청소한 지 며칠, 일주일, 보름쯤 지나면 슬그머니 줄눈 사이에 먼지처럼 점처럼 퍼집니다. 그걸 보고 또 시작이네.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곰팡이는 청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곰팡이를 다시 막으려면 무조건 하나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조 시간 확보입니다. 욕실은 매일 젖고 물과 김이 생기지만 그만큼 말릴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문을 닫고 전등만 끄고 욕실을 다시 닫아두면 그 안은 밤새 습기가 돌고 다음 날도 그대로 젖은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욕실이 완전히 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곰팡이 균이 정착하지 못하고 공간 전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샤워는 저녁보단 오전이 좋습니다. 오전에 물 사용을 마치고 낮 동안 욕실을 열어두면 햇볕과 자연 바람에 건조 시간이 확보됩니다. 밤샘 습기보다 낮 동안의 마른 공기가 곰팡이를 훨씬 더 잘 억제합니다. 둘째, 욕실 전용 선풍기나 제습기 활용입니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라면 선풍기 하나라도 켜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작은 욕실용 제습기도 가성비 좋게 잘 나옵니다. 하루 23시간만 켜도 욕실 공기가 바뀝니다. 셋째, 습기 먹는 아이템. 상시 배치입니다. 숯, 천연 제습제, 습기 제거 스틱 등을 세면대 및 창가 틈, 화장실 용품 뒤에 두면 눈에 안 띄는 수분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욕실 문 여는 습관입니다. 문 하나 열어두는 게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그 문입니다. 하루 한 번 욕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찬 공기 한 줄기만 들어오게 해보세요. 벽이 마르고 바닥이 마르고 곰팡이도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결국 곰팡이 청소는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닦고 문질러도 습기 한 번 못 말리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곰팡이는 반복되는 생활의 틈을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그 틈을 우리가 하나씩 메워나가면 곰팡이는 더 이상 버틸 자리를 찾지 못할 겁니다. 곰팡이는 지웠다 생각해도 다시 자라고 청소했다 믿었는데도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는 닦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집 곰팡이 예방 루틴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하고 몸에도 부담 없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이 시작되면 욕실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밤새 머물던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햇볕이 든다면 더 좋고 환기가 안 된다면 욕실 선풍기나 작은 제습기라도 30분 정도 돌려주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면 물기 제거가 핵심입니다. 바닥과 벽을 마른 수건으로
간단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습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이건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자연살균 스프레이를 벽면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식초나 티트리 오일을 희석해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포자의 생장을 초기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바닥 매트를 털어 햇볕에 말리고 세면대 아래, 샴푸병 바닥, 환풍구 주변을 눈으로만 한번 점검해 주세요. 곰팡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대1대1 배합 클리너를 만들어 실리콘 타일 줄눈 환풍구 주변을 정리해 보세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한 건강 시간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숨 쉴 때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욕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합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건 락스가 아니라 나의 일상입니다. 숨을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 가족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쌓여 곰팡이 없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폐를 지키고 내 삶의 여백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만든 작은 청소 루틴이 곧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벽이 되어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